이제 아까부터 속보가 떠 있는데 이거 좀 중요한 뉴스라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후보 공천을 신청하기로 했다. 네, 오늘 드디어 우리 김정철 변호사가 약간 어떡하나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 또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되니까요. 그럼요. 네. 공천 신청을 하셔야죠. 네, 저는 오세훈 했다는 시장께서 부분에 하셔야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네. 이민찬 아니 저는 뭐 해야 어떤가요? 한다고 생각했고 오세훈 시장도 음. 이 국민의힘 타이틀로 4번의 서울시장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무거우실 거예요. 그런데 당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구상, 그 진심을 좀 알리기 위해서 두 차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충격요법을 쓴 거죠. 저는 그 진심이 충분히 당 지도부와 서울의 여러 유권자분들에게 전달됐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후보 등록을 했고 전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경선 과정이나 만약에 후보가 선출이 된다면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선대위 구성이나 뭐 당 대표의 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견제구를 던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냥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당 내에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그것이 받아들이고 하면서 상승작용을 내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 이제 80여일 남았죠. 80여일 남은 지방선거에서 마지막에 판을 좀 뒤집고 어떻게 새롭게 해볼 만한 수도권까지 승리해볼 만한 좀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민찬 지금 미디어 대변인인가요? 미디어 특위 부위원장이에요. 미디어 특위 부위원장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번에 그러면 다 연임된 건가요? 이번에 뭐? 저희는 네. 그런 대상도 아니죠. 그래요. 네. 그럼 오세훈 캠프에서 우리 이민찬 대변인 모셔간다고 하면 저는 뭐 늘 응원하고 네. 저는 근데 뭐 강원도 출신이라서 강원도지사 어찌 성공? 저는 뭐 우리 캠프. 김진태 지사님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뭐 캠프에서 오라고 하면 김진태 화이팅! 저요? 그러게요. 한번 논의해봐야죠. 가능성 있나요? 어떤가요? 강원도요? 네. 저 강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당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너무 전반적으로 지금 되게 다운돼 있잖아요. 그런데 선거는요 임박해서 출렁입니다. 일주일 앞두고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너무 지금 빠르게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필요해요. 왜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지금 전술은 투표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지방선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 강력한 지지층이 전부 다 투표장에 나와야 돼요. 일단은. 그래야지 기본을 깔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무당층, 중도 무당층이 더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는 강력한 지지층을 지금 붙잡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은 중도 무당층으로 나아가는 역할을 더해지면서 상승작용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지층을 결집을 잘 시키고 계시나요? 이제 좀 더 80 남았습니다. 예? 80일 남았어요. 약간 그렇게 들렸어요 방금. 이제 시험 다가오는데 공부 지지도 안 한다는 학생이 갑자기 나 벼락치기 하면 잘할 거야라고. 약간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탄핵 당하고 우리가 만든 정권 이렇게 무너지고 탄핵 당하고 지금 굉장히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지지자분들도 우리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추스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근데 장동혁 대표에게 그것을 뚝딱뚝딱 다 해내서 모든 지지층을 다 결집하라고 한 번에 해내라고 요구하는 건 힘들죠. 그래서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한 분 한 분 힘을 모아줘야 되는 것이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분들이 힘을 모아줘야지 그 빌드업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원도 선거도 굉장히 할만하다고 봐요. 우상호라는 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수석인데 강원도 현안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관련 성과가 없는 분이 지금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낙하산으로. 이런 선거 행태는 도민들이 심판하실 겁니다. 잠깐 사실관계 하나 바로 잡으면 떨어지진 않았고요. 107명에서 우리 그 권성동 의원은 지금 영어의 몸이 되셔서 106명이 열심히 하셔야 된다. 슬픕니다.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통일교 수사 신속하게 실시하라. 우리 개혁신당이 김정철 이제 후보는 일단 그 오늘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이 이제 후보 등록을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어떻게든 경선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뭐 다른 타당으로서 어떻게 보나요? 이 국민의힘의 이제 서울시장 경선 구도에 대해서. 저는 뭐 경선을 통해서 뭐 좋은 후보가 나오길 바라는데 이미 지금
경선 자체가 공정성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어떻게요? 왜냐하면은 후보 마감 기간을 계속 연장을 해줬잖아요. 네.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후보들은 들러리 선언과 지금 거의 다름없고 이게 결국은 경선이 흥행을 하려면 공정한 룰 아래서 서로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네. 거기에서 어떤 후보가 되었을 때 네. 의미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상실됐다는 점이 좀 안타깝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어쨌든 저륜 선언이라고 하는 걸 하긴 했지만은 네. 여전히 저는 윤석열의 집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민주당과 대결을 했을 때 그 집 안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게 확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그 집 바깥에서 싸우고 싶어도 네. 이미 본인은 그 집의 색깔을 네. 가지고 후보로 네. 나올 수밖에 네.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 개혁신당은 자유로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한번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너무 지나치게 프레임에 갇혀 있어가지고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합리적 판단이 안 되거든요. 서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서울이 어떻게 개혁돼야 되고 지금 글로벌 환경 속에서 서울이 어떤 위상을 가져야 되느냐 네.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지금 사라질 거예요. 결국은 계속 뭐 친윤이냐 아니냐 가지고 민주당은 공격을 다시 하고 또 윤호개인인가요? 또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그것도 애매한 얘기하면서 또 그게 애매하다는 동 싸우고 이런 일로는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그런 걸로는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본 분도 계시던데. 그 약간 어떻게 보긴 했냐면 저는 네. 우는 애기 뺨 때려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나오기 싫은 거였어요. 나오기 싫다. 나오기 싫은 네. 거. 왜냐하면은 오세훈 시장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기로 승부하기는 어려운 스타일입니다. 이미 약간 불호도 많고 이미지가 썩 좋지가 않아요. 그 네임밸류에 비해서. 그래서 그동안에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개인기로 승부했을 땐 다 졌어요. 그러니까 종로 선거라던가 네. 광진구 선거라던가 이럴 때 보여줬었고 그냥 당이 지지율 좋았을 때 됐을 때 그냥 당빨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그러니까 저기 국민의힘이 당 지지율이 저렇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자체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였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딱 상황을 보니까 지금 뭐 민주당 지지율도 좋고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이러니까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아 참 이쯤에 내가 나가버리면 이도저도 안 되고 돈만 쓰고 고생하고 정치적 회복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네. 난 굳이 서울시장이 목표가 아니야. 이미 4번 했는데 뭐 이게 뭐 중요한가 나한테? 그럼 내가 중요한 게 뭔가? 권력을 갖거나 아니, 대권이 중요한 게 아닌가. 굳이 여기를 발판 삼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에 그럼 안 나갈 명분을 뭘로 하지? 장도영 지도부 너네 아웃. 심지어 인적 쇄신. 그것도 본인이 장도영 지도부가 절대 말을 듣지 않을 것 듯한 사람을 내세워서 인적 쇄신한다면 말을 듣겠냐고요. 그럼 그 핑계로 안 나갈래 못 나가 하는 걸 염두에 둔 것 같은데 뭐 지금 나가신다고 하니까 뭐 공정한 경선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제가 애초에 국민의힘은 공정한 공천이나 경선을 아예 포기한 게 뭐냐면 이미 경선에서 치러서 후보 돼도요. 다음날 바뀝니다. 한덕수 사건 보면 아시죠? 아니, 저는 국민의힘 경선은 네. 좀 볼만할 것이라고 네. 내다봐요. 왜냐면 네. 민주당 지금 서울시장 경선 중이거든요. 네. 기사 나오나요? 한 줄이라도. 아 경선 중이에요? 아니요 지금 예비 경선 하는 중입니다. 아직 진행되는 게 아니고 몇 명에서 합동 지금- 설명회 5분. 아 5분. 그래요. 같은 명하고 이번 주에 토론회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몇 분을 네. 가려내고 또 3분 가리고 그래서 과반이 넘으면 그분이 되고 안 되면 결선. 주목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주목도 굉장히 높습니다. 민주당은 그냥 명픽 원툴이에요. 그냥 명픽 그러면 정호 원툴인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명픽 네. 원툴인데 국민의힘은 조금 시작부터 치열한 거죠. 이런 어디가 치열하죠?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박수민 의원이 경제 전문가가 새롭게 등록을 했고 네. 또 윤희숙 의원도 경제 전문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내부에서 오세훈 시장이 공도 있지만 과도 있어요. 뭐 정치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공과를 두고 경선 단계부터 치열하게 맞붙고 서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응축해서 아무 경험이 크지 않은 많지 않은 이 정원호 구청장이랑 붙는다면 저희는 뭐 충분히 해볼 만하고 특히 부동산이 지금 가려져 있어요. 코스피 5천에 가려져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이 부동산 문제 같은 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이에요. 그리고 정원호 청장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후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뛰어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 공급 문제 같은 게 부딪히기 때문에 저는 뭐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네. 저희 뭐 정원호 구청장 훌륭하신 분이지만 네, 저희 다른 후보분들 다 계시다는 점. 누구 계시죠? 생각해
보이죠. 전현희 의원님, 전현희 의원. 박주민 의원님, 박주민 의원. 김영배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네. 다 제가 예전에 참 김영배 의원님 참 괜찮으신데 네. 제 인기가 지지율이 안 나오시죠. 그다음 한 분 젊은 청년 한 분 네. 있는데 처음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네. 네. 저도 그분 이름 김형. 저도 그분 이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분들이 계십니다. 하여튼 뭐 청년 후보도 있다. 선거는 까봐야 아는 거니까요. 근데 오세훈 후보가 그렇다 해서 이제 아까 이제 방금 우리가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등록을 했다고 하거든요. 아직 그 어떤 장동희 대표에게 요구한 어떤 혁신선대위라든지 이런 요구가 하나도 지금 들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한 이후에도 아마 이런 요구는 계속 될 텐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 어떤 그러니까 지도부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제가 사실 여기 확인해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측은 뭐 누구 누구를 배제해라, 제명해라, 뭐 당직을 그런 말을 박탈해라, 한 적은 없어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오세훈 시장이 요구한 것은 혁신선대위를 구성해서 당을 좀 새롭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륜 선언을 했잖아요, 첫 번째 요구. 그 다음이 이제 혁신선대위였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혁신선대위 안 하고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다 혁신선대위라고 그러니까요. 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당내에서도 공감대가 있고 그런데 이 선대위 출범 시기는 공천이 마무리될 즈음이었어요. 4월 중순에 늘 꾸려져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천 작업이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전 오세훈 시장의 이런 요구가 오히려 당에 대한 더 건강한 목소리가 될 것이고 오히려 더 좋은 분을 추천해주면 또 그분이 선대위 전면에 설 수도 있고 저는 가능한 많은 옵션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힘든 선택을 한 이유는 단순히 본인보다도 구청장 후보, 어떤 뭐 이런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들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있잖아요, 서울 시내에.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을 덜고 본인이 서울 선거를 지휘하겠다는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를 하겠죠. 근데 장동혁 대표는 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흠집을 내려고 했던 건가요? 저는 흠집 내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어떻게 선거를 전략적으로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대위 꾸려지는 과정에서 그것이 다 수렴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울산의 김두겸 후보로 단수, 경남 박완수 후보 단수, 강원도 김진태 후보 단수인데 지금 어떤 반응이냐면 다 윤석열 김건희 라인만 생존했다라는 평가가 있고 지금 또 재밌는 게 이것도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오늘 이제 출마하겠다, 후보 신청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있고 이러고 컷오프 되면 어떡하냐고. 제가 봤을 때 김영환 지사는 이제 좀 이것도 별다른 모르는 문제 겁니다. 있는데 진짜 왜 다이나믹하게 그래요? 흘러갈 수도 있어요. 우리 흑백 여의도의 퀄러티를 좀 한 단계 올립시다 우리 좀. 아니 좀 근데 재밌게 갑시다. 저는 이제 김정철 후보한테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만약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제 경선을 뚫고 이제 국민의힘 후보 최종 후보가 되고 이제 민주당에도 이제 후보가 정해지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봤더니 43대 45대 43대 그다음 우리 김정철 후보가 예를 들어서 두 자리 수에 가까운 뭐 한 8% 정도의 어떤 득표 그러니까 지지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면 뭐 나중에는 더 어떻게 될지는 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야 이건 손을 잡아야지만 이건 서울시장 선거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으실 거거든요. 받아왔지만 오세훈 시장이 저로 단일화 하면 무조건 이기죠. 그렇죠.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면 나로 다니라. 왜냐하면은 오세훈 시장은 갇혀 있지만 저는 더 위에 상방이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윤석열의 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당 자체가 상방이 가려져 있고 저는 상방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이기겠죠. 저로 합치면. 네. 확실히 시야가 더 높으신 게 키가 훨씬 크십니다. 그리고 저는 정원호 청장도 상대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정원호 청장보다 키 크십니다. 키는 훨씬 크죠. 키는 훨씬 크세요. 괴물. 네. 하여튼 저는 정말 재밌는 좀 서울시장 선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보는 사람들 지금 어찌 보면 민주당이 유리한 판세인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국민의힘 주진 의원도 응원하고요. 박현준 시장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니까.
주진우 의원도 응원하고 좀 그런 젊은 피들이 조금 국민의힘에 조금 수혈이 되면서 조금 이렇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서울시장 후보도 재밌게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진짜 이재용 공관위원장은 돌아오셨는데 네. 돌아오시자마자 본인의 뜻이 하나도 관철되는 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아니 오세훈 시장 등록했잖아요. 김영환 네? 지사 날리고. 김영환 지사 알리고. 아니 근데 그냥 주진우 이진숙. 후보 단수공천하려다가 이거 막히고 아니 그래도 잘 됐어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의견이 수렴되고 네. 경선 아름답게 근데 진행하면 저는 되죠. 개인적으로는 이정현 위원장이 어저께 오딩이 돌아오시면서 하는 오딩이 하나도 와닿지가 않은 게 어떤 공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잖아요. 아니 공관위원장은 공천이 끝나면 끝나는 건데 선거 결과에 무슨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난 이제까지 공관위원장이 선거 결과에 책임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공천에 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공천 이제 잘못됐다 평가받으면 장 지지시거나 하겠지. 아 맞아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누구세요? 공심위원장이 누구세요? 근데 원래 이런 공천이 원래 이런 공천이어야 돼. 원래 공관위원장이나 공심위원장이 누군지 몰라야 돼요. 김희수 아니에요, 김희수. 김희수 선재. 저는 저 헌법재판관. 선거관리위원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완전 분리돼야 됩니다. 네. 공관이랑? 네, 분리돼야 됩니다. 선관위원 독립적으로. 순발력. 선거 관리를 저희는 이제 전반적으로. 관리위원회는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오세훈 시장 뉴스가 3시에 예정돼 있어가지고 이걸 좀 기다렸었는데 아침에 이제 저도 어디 가서 뭐 반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등록은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본인이 분명하게 지난주에 밝힌 건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겠다라는 출마를 하겠다는 결론을 내놨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좀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힘을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진짜 투표는 많이 하셔라. 양쪽 전부 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제발 투표 좀 많이 하셔라. 맞습니다. 개혁신당도 뭐 워낙 소수 정예라서 저기 소수정예. 워낙 소수 정예라. 아니 열정이 넘치시니까 지지자들이 되게 저는 누구보다도 더 어떤 당 지지자보다도 다 나와가지고 아마 투표하시지 않을까. 아니 그래도 정말 대단하신 게 어쨌든 제3당의 말씀하신 소수 정당인데 그렇게 광역시장 후보 서울 그러니까요. 부산을 다 내 후보를 낸다는 게 정말 아니 저는 대단하다고 상당히 생각합니다. 조금 뭐 승패 여부 결론을 다 떠나서 정말 이 광역시에 대한 특히나 서울시에 대한 선거를 이런 소수당이 치러볼 수 있냐 없냐의 어떤 그 가늠자가 될 수도 있어서 서울과 부산 상징되는 곳이 저는 상당히 후보가. 기대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 선거의 양태, 그러니까 선거에 어떻게 굴러갈지 저는 진짜 김정철 후보 응원하고 진짜 민주당이 굉장히 좋아하네요. 표 갈릴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새로운 역사를 써보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말씀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